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사이트 내부 강의에는 몇 가지 안내를 좀 더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 편은 유튜브와 함께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입문편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이론이 진행되고 전문가 편은 이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가 편은 한 4, 50시간에서 길면 70시간까지 가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강의가 한 60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길어 보이지만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선생님. 근데 무작정 길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루겠다는 거예요. 타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지식부터 지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타로의 어떤 근본 원리부터 지금 가장 트렌디한 임상 이론까지 타로 마스터로서 필요한 전범위를 다 다루고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략 그리고 진출하고 확장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전범위로 다 케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인 건 타로 전문가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좀 더 진행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타로 카드가 연금술에 기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금술이라는 건 황금이 아닌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돌덩이를 금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정말 그 마법인가, 과학인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무엇인가라고 보자면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황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황금에 매몰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길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더 귀하고 사막에서는 물이 귀하다, 오아시스가 귀하다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황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돈만 막 쫓아서 가는 경우, 혹은 타로 지식과 노하우가 곧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매몰되는 경우, 정작 우리 전체가 집단적으로 길 잃은 양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눈앞에 이 고갈된 사막에서 내 목을 죽여줄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나는 황금을 찾아야 될 연금술사야, 이러한 생각으로 지나치는 경우, 이건 연금술의 총체적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황금이 아닌 것을 황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연금술의 원리는요, 상징적인 의미로 돌이라는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한 것을 황금이라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아닌 것을 맞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왜 제가 통찰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A를 B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가 3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20만 년, 30만 년 전에 출발을 할 때 현생 인류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가 유일한 거였다. 그런데 한 20, 30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류가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명멸했던, 태어나서 사라져갔던 모든 인류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A를 B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A인데 이 A에서 A 다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면모들을 발견해내고 이 또 다른 면모를 같은 돌을요 황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이 황금이 다 돌이에요. 백수의 눈에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복음으로 들리고 저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그냥 기괴한 이야기로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인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뤄낸 역사다. 1%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르키는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 이 1%가 인류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그 돌밭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또 이미 그런 분이시기를 함께 오늘 찾아가 보고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통찰이 있는 사람일까? 제이쌤이 지난 시간에 통찰 얘기했고 A를 A 다시로 보는 거다. 연금술이라는 건 황금이 아닌 것을 황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A라는 돌을 B라는 황금으로 만드는 것 아니하시겠지만 연금술은 아닌 걸 그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돌처럼 보이는 흔한 것들 혹은 남들에겐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이 진짜 황금임을 발견해내고 그걸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죠. 그럼 이러한 통찰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볼 것인가? 엄청난 옷값이, 이 모집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여전히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은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도 붙어있는,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됐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W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살짝 시간이 조금 그리 멀리 흐르지도 않아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주식이. 진짜 황금임을 발견해내고 그걸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죠. 그럼 이러한 통찰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볼 것인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99%의 평범한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최소한 이 1%에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타고나기를 0.1%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1% 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 스스로를 믿고 선생님의 탁월함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는 이미 세상과 이 삶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있어요. 단지 선생님이 열어두지 않을 뿐이죠.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이 좌뇌는요, 세상과 모두로부터 분리시키고 단절짓는 분야를 말해요. 근데 우뇌는 세상과 삶과 모든 것과 연결짓는 뇌죠. 한번 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네라고 했을 때 좌뇌는 날씨가 좋구나를 그냥 의미 그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타로를 배울 때도 대부분 좌뇌식 학습을 해요. 0번 바보는 이건 이런 상징, 저건 저런 상징, 그래서 이런 의미, 이럴 때 연애 올 때 뭐 재물은 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인 좌뇌식 학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뚝뚝뚝뚝 끊어서 몇 가지만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업이나 실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얕은 정도로밖에 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 5가지 경우의 수에서 벗어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배웠던 데이터 안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좌뇌는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네라고 했을 때 입력값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요. 입력값에 대해서. 우뇌는 어때요, 선생님? 우뇌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어져 있고 무한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좌뇌는 언어, 이성, 논리, 분석적인 분야를 담당을 하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집중하여 시야를 좁히는 편이다. 근데 우뇌는 비언어, 시각, 공간, 음악, 미술,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분야를 담당한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는 경향이 있어 넓은 시각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좌뇌의 내가 타로카드 한 장 이렇게 의미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건 전형적인 좌뇌식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뇌식 해석을 하고 있다면 뽑은 전체를 통찰하고 관하고 이 의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우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런 우뇌적 훈련이 되었을 때 이 카드가 진실로 카드와 같이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그때 이 생생한 장면,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좌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순간 40비트인데 우뇌는 1000만 비트로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직감적이고 직관의 뇌로 불린다. 그러니까 좌뇌가 배운 것만을 읊는 수준일 때 우뇌는 선생님이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한 바퀴 돌아서 보고 온 다음에 카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생님? 그림이죠. 상징이죠. 그러면 이 그림이나 상징은 철저히 우뇌적인 영역이다. 그죠? 그리고 1000만 비트로 우뇌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타로 카드를 좌뇌식으로 언어, 키워드, 이성, 논리, 분석, 계산, 원리,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단순히 말하는 언어, 키워드, 내용 이런 걸 적어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요, 그 안에 갇히시는 거예요. 40비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카드와 소통하고 호흡할 용기를 내는 순간, 선생님 키워드를 내려놓고 단어를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요. 근데 지금 타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 무슨 신점 타로 비슷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 살펴보면 신점 타로가 아니고요, 운의 타로, 직관 타로를 하시는 거예요. 1000만 비트죠.
천만 비트죠 선생님. 그래서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상징이니 키워드니 뭐 누구 강사가 이렇게 가르쳤니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내 자신의 역량, 운해적 역량, 카드를 도구 삼아 이 삶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완전히 온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해적 역량, 나라는 타로 마스터 한 명을 매개 삼아 이 세상과 우주가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열려있는 채 받아들이고 또 거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한 명의 인격체이자 타로 마스터 직업인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과감없이 내려놓고 나 자신을 세상에 열어 제끼고 하나의 매개로서, 마법사죠. 하나의 매개로서 온전히 이 세상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명의 타로 마스터를 통해 이 우주가 말해주는 것을 온전히 대상자인 내담자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안다는, 나는 알고 있어라는 얄팍한 지식, 소크라테스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이 의미예요. 불교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선생님?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하심이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작은 에고, 의식을 내려놓으면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가장 현명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좌뇌는 의식이에요 선생님. 옅은 의식이에요. 근데 우뇌는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죠 선생님. 그래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보장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의 알아야 될 것들이 순간적인 어떤 섬광처럼 보여져요. 이제 그게 무당, 즉 신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무의식이라는 광활한 어떤 영적 정보장을 통해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그 불교에서는 이 인드라망에 서양식으로 따지면 아카식,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식 레코드고 불교식으로 따지면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리학이나 현대 내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죠. 어떤 말로 부르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와 의식, 에고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았을 때 떠오르는 그 무언가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에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떠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수영이 아닐까요? 라고 답을 하시겠지만 물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시체죠. 시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죽어서 떠오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라 시체처럼 상징적인 의미예요. 연금술이죠. 상징적인 것. 시체처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온몸에 힘을 빼고 이 물이라는 세상에 나를 맡기고 신뢰하고 내던지는 순간 미친 듯이 내 몸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신이 오는데 황제는 죽고 교황은 그 사신을 맞이하고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자아의 종말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나의 작은 자아는 내려놓고 교황이 하는 바는요 선생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이 지상에 전달하는 존재인 거죠. 중재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현실과 에고를 의미하는 자아의 파멸, 그리고 하늘과 연결짓는 종교, 즉 상징적인 의미인데 잠재의식 그리고 어떤 무의식으로 가는 통로의 부활을 의미해요. 이 카드의 실제적인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예시를 제가 든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죠. 황제의 죽음인데 황제는 이 자아 그 자체거든요. 황제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겠어요, 선생님?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확신. 그게 황제가 죽었어요. 자기 현실과 확신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카드는 나중에 하겠지만 좌뇌 그 자체예요. 이 좌뇌가 하는 이성적 판단 논리, 현실 그 자체예요. 황제가 감성적이면 됩니까? 황제가 감성 센치해져서 그래 이 영토는 네가 가지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좌뇌적이고 말 그대로 남자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인데 그 좌뇌가 죽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좌뇌라는 의식, 자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 즉 이 물이라는 세상이죠. 이 물고기에는 물고기에게는 물이 세상 그 자체잖아요. 이 물속 세계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된다고 발버둥 치고 이런 게 바로 수영이에요. 헛된 수영. 내 지식을 가지고 타로 상담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게 바로 좌뇌, 즉 에고식 방법이에요. 어떤 강사들은 저보고 그러겠죠.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타로 카드를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 오늘부터 할 강의에서 누구보다 배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선생님. 배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 입문편 하기 전에 이제 연초에 했던 강의들도 다 선생님이 타로 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100% 알아야지만 이 카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타로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물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몇 가지가 나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뱉는데 집착하면요, 이 물속 세상이 나를 온전히 서포트하고 있다는 걸 잊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실은 뭐예요? 나의 작은 판단, 즉 좌뇌적 에고 황제 카드죠. 이걸 내려놓고 이 물이라는 세상에 온전히 맡기는 순간, 즉 나의 자아의 파멸이죠. 자아의 파멸이자 종말이죠, 선생님. 좌뇌식 판단, 작은 지식, 이런 것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옹졸함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맡기는 순간, 선생님은 실체적으로 세상 위로 떠오르게 되죠. 좌뇌의 파멸이고 우뇌가 맞이하고 새로운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물 위로 태양이라는 모든 것에 어떤 명료한 광명이 떠오르죠. 가장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 떠오르죠. 죽음이라는 사신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좌뇌, 즉 작은 지식과 작은 판단이 끝이 나고 실체적인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가는데요. 이 지금 입문 과정인데 또 어렵게 가는데요, 선생님.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게 Each of those maps was drawn up by someone who could see in part, but not the whole. I spent my last dollar getting here. One-way ticket, and you're talking to me about healing through belief. You're a man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 keyhole, and you've spent your whole life trying to widen that keyhole, to see more, to know more. And now, on hearing that it can be widened in ways you can't imagine, you reject the possibility. No, I reject it because I do not believe in fairy tales about chakras or energy or the power of belief. There is no such thing as spirit. We are made of matter and nothing more. You're just another tiny, momentary speck within an indifferent universe. You think too little of yourself. Oh, you think you see through me, do you? Well, you don't. But I see through you!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To show you just how much you don't know. Open your eyes. His heart rate is getting dangerously high. He looks all right to me. You think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You think that this material universe is all there is? What is real? What mysteries lie beyond the reach of your senses? At the root of existence, mind and matter meet. Thoughts shape reality. Teach me.